날 미끼 삼아 팔척기를 불러내겠어. 뭔데 이리 강한 거야? 내 몸 너한테 줄게. 제발 윤감나리를 구해줘. 니는 인간이 아니로구나. 귀궁은 단순히 사극 로코가 아닌 무녀의 의식 등을 고증에 의해 연출했다고 할 만큼 장면들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몸주신 의식을 진행하여 팔척기를 불러들여 무녀들의 접신의 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해요. 특히 친구같이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여리의와 물귀신과의 대화는 재밌었어요. 궁녀가 물귀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찡했지만 결국 다시 팔척기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소개할까 합니다. 너였어? 대군을 저리 만드니가? 팔척귀는 키가 팔척인 2m 40cm인데요. 키를 숨기고 있다가 보통 뒤에서 점점 커지는 키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등장했는데 왕실에 대한 사연이 나중에 나올 텐데 이 팔척귀는 원한으로 뭉쳐 커진 귀신 같아요. 보통 왕이 되는 과정에는 대부분 희생들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원한들이 뭉쳐지고 뭉쳐 팔척귀가 된 것이 아닐까 해요. 갑이 도령을 먹은 것처럼 죽은 원한들을 먹고 사는 귀신이라 뭉치고 뭉쳐 키와 덩치까지 커진 느낌의 원한들이 뭉치니 더욱 강력해진 귀신이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전쟁을 하는 장수의 복장을 하고 있고 섞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보니 많이 죽이고 죽은 영혼들을 많이 흡수한 그런 귀신 같습니다. 그런 귀신 팔척귀를 끌어들여 불순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왕권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목적으로 궁궐음지에서 주술적으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선왕과 원자는 팔척귀에게 당했지만 지금 군왕만은 경귀석으로 된 안경 덕분에 빙의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2부작 귀궁 3, 4회가 끝났습니다. 그럼 간단히 리뷰하고 5화 예고 뇌피셜 해볼게요. 이 극의 빌런 금쪽이 영안대군은 대비가 오냐오냐 키워서 망나니처럼 문제만 만드는 게 귀궁의 양아치 빌런인 것 같습니다. 여리는 물귀신을 위해 영안대군에게 소소한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물귀신이 영원히 구천에 떠돌까 걱정이 돼서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고 가라고 하는데 영안대군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네요. 이 와중에 점점 이뻐지는 물귀신님. 이런 대화가 귀궁을 보는 묘미가 아닐까요? 여리는 궁에 팔척귀가 있는 것을 알았어도 갑이 도령을 구해내고자 궁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팔척귀가 갑이 도령을 삼킨 것을 안 여리는 갑이 도령을 찾고자 기도를 하고 원자의 몸에 빙의되어 있는 팔척귀는 갑이 도령을 토해냅니다. 여리는 갑이 도령이 다시 팔척귀에게 먹히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팔척귀를 유인하기 위해 팔척귀에게 몸을 내어주는 몸주신 의식을 치르는데요. 여리는 역시 맑고 큰 그릇이 맞는지 원자의 몸에 빙의된 팔척귀가 나타나 단번에 알아보고 좋아하지만 그 틈을 타 여리는 팔척귀를 잡으려 하지만 너무 강한 팔척귀의 상대로 여리는 무리였습니다. 원자의 몸에 빙의되어 있던 팔척귀는 나와 다시 왕의 몸에 빙의하는데 이무기강철이 나서 야광주로 왕에게서 팔척귀를 분리하고 팔척귀는 도망간 듯 궁에서 사라집니다. 역시 이무기가 신급이라 더 세긴 한 것 같아요. 여리는 갑이 도령을 구해야겠다는 미련으로 끝까지 팔척귀에게 맞서려 하지만 본인 혼자만은 감당이 안 되니 강철을 몸주신으로 모시기로 하고 흡사 결혼식 같은 강철과 몸주신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년간 쫓아다닌 강철 입장에선 갑이 도령 때문에 단박에 몸을 내어주겠다는 여리가 얄밉지만 호방엿등 먹을 것으로 적절한 협상을 하고 여리의 스승격인 가섭스님을 찾아 산에 오르는데 왕은 강철과 여리가 자신과 원자를 구했다는 것을 알지만 궁에서 무당의 의식을 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라 두 사람을 궁에서 내치지만 5화 예고를 보니 팔척귀가 없는 틈을 타 온갖 귀신이 궁에 출몰을 하여 두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 같아요. 영안대군은 자신이 해코지한 궁녀가 물귀신이 되어 자꾸 나타나자 궁녀의 부모님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하니 진짜 찌질한 왕자죠. 왕이 못된 이유가 있어요.
물귀신은 팔척귀를 다시 궁으로 유인해 영안대군을 먹게 하는 것 같은데요. 대비도 팔척귀를 불러내는 것이 꺼림직하고 맹인 판수에게 다시는 부르지 말자고 했는데 금지용엽 아끼는 영안대군이 팔척귀에게 먹힌 것을 알면 대비는 인과응보입니다. 이 일로 팔척귀가 다시 궁에 들어올 것 같고 궁 안에 온갖 귀신들을 처리하고자 왕은 다시 강철과 열의를 오늘 밤 궁으로 부르는 원자를 것 같은데요. 천지장군께 올릴 것이오. 팔척기를 그것으로 인할 것이옵니다. 강철에게 너 자신을 희생해야 팔척귀를 없앨 수 있다고 충고하는 기섭스님과 야광주를 사화 제목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팔척귀를 없애기 위해 이무기 강철이 야광주 사용하고 희생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1000년 동안 용이 되기 위해 왔는데 열의를 위해 그 마음을 포기하고 야광주로 팔척귀를 잡고 용이 되기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인간으로 살며 열의와 가정을 꾸리고 죽어서 용으로 승천할 것 같습니다. 기섭스님은 그것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강철이 용이 되기 위해선 열의가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앞으로 이무기 강철은 열의를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보호해주고 있었던 악신이 아닌 착한 이무기였는데 조금씩 오해를 풀어가며 강철과 열의의 러브라인도 깊어질 듯해요. 저는 열의에게 위로를 준 갑이 도령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서서 열의 먼저 지켜줄 수 있는 강철에게 더 끌리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음 주 금요일 기대하며 귀궁 좋은 내용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